작지만 강한 교회를 일구기 위한 2017 작은 교회 앞마당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 지어진 한옥예배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100년 역사의 자천교회를 소개합니다. 인형의 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세계적인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황금 연휴였던 추석 명절, 후유증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2017 작은 교회 앞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공동체를 일군 전국의 여러 교회들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정신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작은 교회여 함께 평화를 노래하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전국의 120개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공휴일에 열린 만큼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2천여 명도 자리에 교회들의 특별한 사역을 배우며 새로운 교회 운동을 모색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생명평화마당 방인성 공동대표는 작은 교회 한마당을 통해 대형교회 위주의 한국교회가 아닌 작은 공동체들이 일구는 한국교회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은 성서연구와 교회음악, 마을운동, 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소재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참여한 성도들은 특히 탈성직과 탈성장, 탈성별이란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영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여름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자천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천교회는 구티비 선교방송 교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자천교회의 깊은 역사를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후미진 골짜기, 자천이란 작은 마을에 100년의 역사를 묵묵히 품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를 통해 회심한 권원중 장로가 세운 자천교회입니다. 자천교회는 개신교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엔 남녀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겁니다. 칸막이가 예배당 한가운데에 있어 설교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강단에선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중을 구분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전체를 보지를 못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이런 신앙적인 의미도 담아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뒤쪽엔 온돌방 2개가 있습니다. 온돌방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인데요. 과거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잠시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국내 유일의 한옥교육관, 신성학당이 있습니다. 신성학당은 한국교회를 짊어진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독서교실과 문화체험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역사성을, 연속성을 바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런 자천교회에 와서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를 든든히 지켜온 자천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인형이 하는 말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복화술사.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공연을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형이 하는 말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육아와 남편을 소재로 한 마마쇼입니다. 인형 깡여사의 입을 통해 엄마와 아내로서의 삶이 흘러나오고 어느새 관객들은 깡여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마음속에 연대까지 참아오면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공연을 보면서나 속이 시원했어요. 정말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미워했던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재우 소장은 목소리로 인형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안 소장이 인형을 움직이자 정말 인형이 살아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아닌 인형이 전하는 이야기에 오히려 관객들의 마음은 더 쉽게 열립니다. 사람의 말은
이미 많은 신뢰의 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화술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하면 놀랍게도 캐릭터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함께 소통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소장은 매번 공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교회에서 공연을 할 경우 사전에 성도들의 고민과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이를 공연에 바로 적용합니다. 안 소장은 무대 앞에 앉아있는 관객이 누군지에 따라 복화술사가 전하는 이야기도 달라지게 된다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복화술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공연되는 마마쇼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대학로 디마테오 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다른 때보다 연휴가 길었던 추석, 명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명절 기간 내내 음식을 만들거나 장거리 운전을 한 사람들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장시간 운전이나 음식 장만으로 관절에 무리가 갔다면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적인 취침 시간으로 인해 수면 부족이 생긴 경우는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을 추천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로 소화불량에 걸렸다면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마셔 속을 충분히 달래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기간 휴식을 취하다 갑작스럽게 업무를 하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신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추석 연휴 직후 여론조사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1.8% 오른 69.5%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내내 보인 서민 행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연령별 조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상승세가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됩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폭 상승한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정체하거나 소폭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밝힌 개성공단 재가동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공장과 기계 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며 이 같은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내 일부 동향이 확인되긴 했지만 실제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이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는 문자 메시지와 TV 광고, SNS를 통해 정보가 공시됩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가 생활화학 제품과 자동차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리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모든 정부 부처가 시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생애 마지막 8년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의 경제활동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 수명은 74.6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3세로 약 8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면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서구권 국가는 행복 수명과 기대 수명 간 격차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노후 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금융연금 자산을 늘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수험생 유권자 연대는 마지막 사법시험의 2차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로스쿨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진 국민은 로스쿨에 입학해야 하는데 입학 요건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등록금도 학기당 2천만 원 수준이어서 서민의 법조인 진출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50여 명을 11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오늘 오전 국회 정문과 교육부 앞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반연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옹호 내용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며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유지하자는 서명운동에 8만 명이 서명한 만큼 교육부가 표준안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 교류협회가 오늘 오후 6시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홀에서 2017 한반도 통일공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촛불 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7일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참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주거권 개선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10월 한 달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중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마련됐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도시환경 개선, 최저 주거 기준 완화 등 관심 있는 주제를 SNS에 공유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